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부가세 홈택스로 신고하는 영상만 쭉 찍었더니 기초 이론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세금계산서 기초부터 이제 홈택스 적용하는 방법까지 강의를 쭉 해 나갈 건데요. 이게 내용이 길다 보니까는 이게 한 편 가지고는 안 되고 한 7, 8편 최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시리즈로 계속 찍을 거거든요. 이거 다 보시면 그래도 부가세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히고 홈택스로 신고할 때 그나마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세금 계산서를 종이로 한번 발행해 보신 분이 있을까요? 이게 요즘은 거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까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는데 이게 개념을 잡는 데는 종이 세금 계산서의 형식이 조금 더 개념이 쉽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종이 세금 계산서를 지금 한번 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파파시아라는 음식점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정밀기계라는 주방용 기계를 제작 수리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파파시아는 정밀기계 공장에 매일 음식을 공급하고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파시아가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자, 이게 파파시아 입장에서 작성된 세금계산서고요.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아래 위가 동일하죠. 자,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공급자의 상단에 보시면 붉은색이고요. 공급받는 자의 상단에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하기 전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앞장이 빨간색이고요. 뒷장은 파란색이었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빨간색을 가지고요. 공급받는 자는 파란색을 가집니다.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세금 계산서를 파는데 그게 두 장이 한 세트로 돼 있거든요. 앞에는 빨간색, 뒤에는 파란색 이렇게 돼 있어. 앞에 글씨를 쓰게 되면 뒤에 묻어 나오는 그런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동일한 게 한 번 작성하면 동일한 세금 계산서가 두 장이 작성이 되고요. 앞에는 빨간색, 뒤에는 파란색, 각각 공급자, 공급받는 자 이렇게 나눠 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물품 등을 공급하는 자, 매출자, 즉 돈을 받는 자를 의미하고요. 공급받는 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는 자이고 매입자, 즉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이 단 한 가지라도 누락이 되면 세금계산서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자, 보시게 되면 공급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 공급자의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상호, 그리고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요걸 합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 때쯤 돼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무엇인지, 세액은 무엇인지, 공급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 그때 와서야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이분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부가세 신고 이제 셀프 신고하겠다고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이 신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걸 다른 것을 다 알고 신고를 하려면 불가능한 거죠. 원래 물건 가격이 공급 가액이고요. 공급 가액의 10%가 부가세, 그리고 두 금액을 합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세금 계산서에도 나와 있죠. 공급 가액, 세액, 세금 계산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파파시아가 정밀기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잘라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한 장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정밀기계가 파파시아에 사용하는 주방용 기계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중간에 잘라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각각 나누어 가집니다. 이번 과세 기간에는 파파시아와 정밀기계가 이 단 한 건의 매출 매입만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즉 빨간색을 위에다 두시고요. 파란색을 밑에다 두세요. 대부분의 세금 신고 양식은
수익은 빨간색을 나타내고요. 양식의 위쪽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비용은 파란색이고요. 아래쪽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것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본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부가세를 얼마 납부하면 되나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 알죠? 파파시아 얼마 내나요? 정밀기계 얼마 내나요? 자, 파파시아는 14만 8천 원 납부하고요. 정밀기계는 14만 8천 원 환급받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설명은 조금 이따 또 한번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대략 한 번만 보면은, 자, 파파시아 매출 부분의 세금 계산서 발행 부분에 공급가액 498만 원, 세액 49만 8천 원을 기재하고요. 매입 부분에 세금 계산서 수치 부분에 공급가액 350만 원, 세액 35만 원을 기재하고 차 가관계를 보시면 14만 8천 원이 나와 있죠. 이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정밀기계 입장에서도 보면 동일하죠. 다만 환급이 14만 8천 원이란 점이 다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그 세금 계산서밖에 없었다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전자적 수단 등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걸로도 입증이 되고 매입도 입증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에 추가된 부분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전자적 수단인 겁니다. 이거를 매출, 매입을 나눠서 적어라. 이 말이에요. 이 신고서의 의미는. 결국은 논리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자,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듯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가 있고요. 현금영수증 발행과 현금영수증 수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맨 처음에는 그 영수증을 줄 때 2장이 프린트가 되죠. 그리고 한 장은 사장님이 보관하시고 한 장은 소비자한테 주는 걸로, 요렇게 맨 처음에는 신용카드도 됐고, 이게 생략된 데가 많죠, 요즘에는. 자, 이제 위에 보셨으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부가세는 사업자 간에 대칭되는 세금이란 걸요.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이고요. 따라서 재화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는 적격증빙을 발행하고 수령해야 됩니다. 자, 이외에 현금을 받고 적격증빙을 발급 또는 수령하지 않았거나 간이영수증을 발급 또는 수령하였다면 법적인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세법 곳곳에서 이게 존재하고 있죠. 이런 불이익이. 자, 뒤로 가셔서 계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매입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 부분이 부가세 때 납부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소득세 계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감가상각비, 접대비, 급여 등을 추가하면 이제 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자, 따라서 부가세는 부가세법에서, 그리고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에서 공제가 되니 안 되니 하는 부분과 소득세법상 공제가 되니 안 되니 하는 부분은 아예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때 공제가 되지 않으나 소득세 신고 시 비용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파파시아는 498만 원의 음식을 공급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547만 원을 정밀기계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주방기계 서비스에 대한 용역 350만 원만큼을 제공받고 부가세를 포함한 385만 원의 금액을 정밀기계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금액의 차이 14만 8천 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누가 부담한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